그리고 지방에 미분양된 물량들 중에서 분양가가 나쁘지 않은 것들 한번 골라볼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정부에서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이 정책을 한 이유가 제목에 써져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또 건설 경기를 보완하기 위한 거죠. 여기 앞에 조그맣게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 첫 페이지에 이런 대응 방안에 대해서 크게 4가지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4가지 단락이 도심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뭐해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시키고 또 소규모 정비사업 개발을 일으키겠다. 또 두 번째 내용은요, 다양한 유형. 이 다양한 유형이 바로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요것들이 공급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으니까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 어떻게? 규제를 완화하고 또 살 수 있게끔 세제도 완화하겠다. 이런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신도시에 대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에요. 그래서 3기 신도시 택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사실 이거 하는 목적이죠.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투자를 하시는 우리 즐경 멤버님들 입장에서는 PF가 얼마나 완화되고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으시겠지만 당장 내가 입찰을 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요것만 일단 포인트로 알면 되실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이렇게 미리 좀 적어놨어요. 처음에 신축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다 지어놨고 또 앞으로 지을 것들을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세 사기 사건이나 주택 수 한정에 대한 세금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빌라나 오피스텔이 굉장히 분양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지은 빌라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새로 지은 신축 소형주택에 대해서 몇 가지 혜택을 주었어요. 여기 아파트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언제? 올해와 내년에 신축한 소형주택이라면 사이즈는요 60제곱, 그러니까 25평, 아파트로 따지면 25평 이하인 방 3개짜리도 포함이 됩니다. 수도권에 6억, 지방에는 3억 미만의 주택이어야 되고요. 이것들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할 때 보유세, 양도할 때 양도세 모두 얘를 카운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존에 어때요? 3주택부터 취득세가 8%로 올라가고 또 4주택이 되면은 취득세 12%까지 내야 되죠. 양도세도 그렇지만 일단 보유세 때문에 이런 자잘한 거 많이 갖고 있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얘네들을 카운트하지 않겠다. 이거 있습니다. 1주택자 특례 있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제외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축주택 매입하는 걸 좀 많이 좀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 기존에 2주택자이신 분들은 괜찮죠. 2주택자이신 분들은 취득세 8%가 아니라 그냥 1.1%로 취득하실 수 있는데 얘는 어떤 거? 신축일 때, 신축. 그러니까 신축 빌라 말하는 거예요. 신축 빌라, 신축 오피스텔. 지금부터 또 신축을 하라.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요의 길을 좀 열어놓은 거죠. 경매는 근데 신축은 아니고 일본 기존 주택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괜찮은, 앞으로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는 지역에, 서울은 아니에요. 있는 지역에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이 되어 있는 신축
뭐 빌라나 오피스텔이라면은 뭐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요. 경매는 기존 주택이잖아요. 앞에 조건은 다 같은데 여기에 하나가 딸려 있어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아, 임대주택 등록하기 싫죠? 임대주택에서 여러 가지 아주 막강한 제한들을 좀 풀어주겠다라는 건데요. 단기 임대가 예전에는 뭐 4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다 폐지가 돼서 더 이상 없었는데 얘를 6년 단기 임대 사업자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완화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 대한 보증보험을 의무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입하는 산정 방식이 지금 딱 정해져 있죠. 공시가의 126%까지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현실화시켜서 개선하겠다라는 건데요. 언제 될지는 모르죠. 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요 정도. 또 하나가 있는데 지방 미분양입니다. 지방에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쌓이고 있고 또 특정 몇몇 지역은 이 미분양 물량이 앞으로도 계속 쌓일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여기는 조금 더 커요. 소형주택이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도 포함인 것으로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아파트 포함인 것이고요. 85제곱에 6억 미만인 지방의 미분양 물건이라면 이 물건은 1주택자도 비과세 특례에 다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의 미분양된 물량들 중에서 분양가가 나쁘지 않은 것들 한번 골라볼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또 하나가 인구 감소 지역. 인구 감소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이 지역에서 얼마짜리를 해야 되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공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인구 감소 지역에서도 몇 가지 특혜가 곧 나올 거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 긴 내용들 중에서 우리 즐경 멤버님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 조금 정리해 드렸는데요. 여기에 재건축 재개발도 좀 완화가 될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재개발이 가능한 노후한 지역의 물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얘네들은 또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각각 언제 어떻게 시행되는지는 추후 발표를 좀 지켜보고요. 국회에서 통과를 못해서 아직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감면 혜택 같은 것들도 감면이 아니죠. 원래는 회복하는 건데 이것도 아직 국회를 통과를 하지 못해서 결국 작년에 소급 적용한다 그랬는데 결국 통과 못했고요. 올해까지 넘어온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발표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심각하다는 거, 이제 주택의 공급에 굉장한 차질이 있고 또 건설 경기가 악화가 되는 것들을 저지하겠다는 정부의 액션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오면 그 다음 액션들도 연이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이어 나오는 액션들 그리고 법이 제대로 통과되는지 좀 확인해보면서 우리는 액션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올해는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이제 막 규제가 막 다다다다다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은 완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한번 완화 정책을 내놓으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내용들이 꼭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자, 2024년 1월 10일에 정부에서 첫 발표를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정확한 내용들을 발표를 해주시면 참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발표도 좀 기다려 볼게요. 제가 오늘 급하게 정리한 내용에 혹시 오류가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